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주 1년 총정리 영상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이 공부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성적이 엄청 좋은 편이 아니에요. 엄청을 붙이지 않아도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부법 영상 같은 거를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셔서 찍게 된 거고, 그래서 이 공부법 영상은 그냥 순전히 제가 노베이스를 탈출할 때 썼던 방법이고요. 요렇게 한다고 해서 막 성적이 오른다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 재수생이 했었던 노베이스 탈출기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기본적인 환경 세팅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집에서 독학 제조를 한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핸드폰 관리 같은 경우에는 SNS를 지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열풍타를 사용해서 핸드폰 자체를 사용을 못하게끔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그냥 한 번씩 다시 인스타 같은 거 깔아서 친구들한테 약간 생존 신고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다시 지우고 요 정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국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는 기본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그리고 짧게 할 때 한 2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문학이랑 독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 인간커리는 김승희 선생님의 KBS랑 김진만 선생님의 별의 눈밤을 들었었고, KBS는 EBS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들었던 약간 좀 공부 후반기에 들었었던 강의고, 그리고 별의 눈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학 공부의 틀을 잡으려고 들었었던 강의였어요. 제가 문학은 고전 시가, 고전 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각 한 지문씩 풀고 스스로 해설하듯이 분석을 한 후에 해설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설하듯이 분석할 때랑 해설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때 서로 다른 색깔의 펜을 사용을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좀 파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했냐? 일단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단어를 풀 때 체크해놨다가 그 뜻을 찾아보는 겁니다. 사실 모든 그 글의 시작은 다 단어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문제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단, 풀 때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추론해보면서 이게 무슨 단어일까? 이렇게 좀 빠르게 유추하면서 풀려고 했었고, 분석할 때, 풀이 이후에 분석할 때에만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맥락을 통해서 시어나 그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 같은 시어, 같은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맥락, 그 글이 주는 내용에 따라서 함축된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 틀리기가 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잡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오답 선지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확인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는 A라고 했는데 이 선지는 B야, 그래서 틀렸어, 요게 아니라 이 오답 선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포인트의 핵심적인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찾는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틀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답 선지가 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옆에다가 이제 정답 선지로 고쳐서 쓰는 그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답 선지를 통해서 그럼 뭘 했냐? 그 해당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했던 출제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었어요. 특히 문학에서 가장 유의했었던 게 단어가 주는 뉘앙스에 휩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주는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뭔가 좀 단어가 좀 슬퍼, 그러면 그 상황의 길이 뭔가 슬픈 것 같고, 그 단어가 좀 쾌활해, 그러면 그 상황 자체도 뭔가 재밌는 것 같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거 잡는 연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3, 4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3, 4번을 좀 기출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에 익숙해지고 난 뒤에 시간 측정을 했었는데요. 시간 측정은 뭔가 타이머로 하면 뭔가 시간이 쫓기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스탑워치로 했었어요. 스탑워치를 통해서 측정했을 때가 타이머를 했을 때보다 더 약간 마음에 여유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지도 더 잘 보이고 문제도 더 잘 읽히고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탑워치로 했었는데, 그건 이제 본인에게 맞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서인데요. 독서는 인간 쿼리를 이순종 선생님의 인셉션, 그리고 김진만 선생님 별의 음악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진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풀고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다시 짚으면서 이건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까? 라는 거를 생각해보고, 내가 만약에 출제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글을 쓰면서 어떤 부분에서 출제를 하고 싶었을까? 라는 거를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좀 사고력 자체를 많이 키우려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고력이라는 것 자체가 1년 안에 빠르게 훅 성장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수능 독서에 좀 익숙해지려고 일단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서를 공부했던 방법은 문과 계열 지문, 그러니까 인문이나 사회 중에서 하나, 그리고 이과 계열 지문, 과학이나 기술 중에서 한두 개를 골라서 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해설하듯이 분석한 후에 해설로 보완했습니다. 그러면 독서를 분석할 땐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가장 첫 번째로 모르는 단어 뜻을 찾아봤어요. 근데 대신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막 문학처럼 아예 모르는 단어는 많진 않단 말이에요. 고전처럼. 대신에 약간 애매하게 알아. 그래서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에 쉽게 휩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아는 경우를 포함해서 다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천히 한 문장씩 다시 읽으면서 글의 7, 80% 정도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했었습니다.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 때문에 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 독서를 풀 때 서칭으로 풀면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보는 스타일이었고, 또 지금 수능 국어가 뭔가 이해해야, 글 자체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쉬워졌다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 글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그 글을 천천히 다시 곱씹으면서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이미지 떠올려보고, 뭔가 좀 복잡한 그런 관계가 나올 때는 도식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그리고 최대한 밑줄 잘 안 치고 뭔가 표시 같은 거 잘 안 하고 표시 같은 거 최대한 안 해보고, 대신에 글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출제했었을 것 같다, 또는 기출 분석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뭔가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 또는 이 부분을 내가 문제 갔을 때 좀 까먹을 것 같다 싶은 부분들은 괄호나 밑줄 같은 표시를 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각 선지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오답이 되었는지를 찾았는데, 요거는 이제 문학이랑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 약간 정형화된 패턴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비례 반비례 관계, 뭐 서로 역으로 바꿔놓는다든지, 부연 설명으로 좀 붙여놓은 것들을 갖다가 좀 헷갈리게 출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주어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삭제된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유형화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가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그 문제의 전체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사예요, 진짜. 그리고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게 뭐뭐 할 수도 있다, 이거랑 뭐뭐 해야 한다,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약간 본문에서는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선지에서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진짜 사소한 디테일이잖아요. 진짜 한 끗 차이로 말이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것들에 진짜 완전 초 집중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기출을 여러 번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틀린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김建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연습하게 된 건데, 뭐뭐에 대한 적절한 것을 찾으시오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문장으로 먼저 정답을 떠올리고 그거랑 최대한 유사한 선지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되게 명확하게 답을 고를 수가 있게 돼요. 그냥 단순히 바로 선지로 들어갔을 때는 약간 조금 아리까리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머릿속으로 이미 한번 쫙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옳은 선지는 딱 하나니까 그것만 딱 명확하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공부 방법을 좀 총정리,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서칭보다 이해해서 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분이 사용한 교재도 알려달라고 댓글에 써주셨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상상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산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정 이슈로 당시에 가장 저렴했던 모의고사가 상상 파이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학입니다.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하루에 6, 7시간 했고 진짜 수학에 완전 미쳐있던 달에는 8시간까지도 했었어요. 진짜 수학이 너무 재밌었어. 일단 인간 커리는 완전 이미지쌤 강의만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미지쌤의 신발끈 강의부터 엔티켓 시즌 1까지 풀었었습니다. 이후로도 사실 더 풀고 싶었고 이미지쌤 모의고사도 사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것만 하기에도 사실 좀 벅찼어요. 제가 워낙 수학이 완전 노베이스다 보니까 이것만 하기에도 벅찼거든요. 그다음에 신발끈 강의랑 일주일 도형 특강 요거는 진짜 노베이스라면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 진짜 사실 제가 이번 영상 찍으면서 추천한다는 얘기는 잘 웬간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제 공부 방법이 옳다라는 걸 입증할 만한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이 신발끈이랑 일주일 도형 특강만큼은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노베이스 친구들에게. 이 강의 들으면서 진짜 수학 자신감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강의가 되게 짧고 가볍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강씩 들어도 돼서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강의 수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수학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 처음으로 뭔가 끝까지 완강을 했다라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발판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노베이스라면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른 선생님의 노베이스 강의를 듣고 싶다면 그거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미지쌤의 커리를 따라가고 싶다. 근데 노베이스다. 그러면 들으시는 거 추천.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같은 문제를 최소 3번 정도 풀었었고 만약에 틀리거나 몰랐다. 그러면 다시 연속으로 2번 맞을 때까지 풀었습니다. 문제 풀 때에는 차분하게 수학 노트에다가 풀었어요. 정신없게 푸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알기 위해서 정갈하게 쓰려고 했었고요. 또 이렇게 쓰는 게 실전에서도 좋아요. 실전에서는 더 긴장하다 보니까 막 와리가리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약간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풀었는데 선지에 답이 없다거나 아니면 뭔가 답이 이상하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풀어볼 때 다시 풀 때도 풀 수 있는 여백이 있어서 훨씬 좋아요. 이건 진짜 다른 막 수학 강사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미지쌤도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노트에 차분하게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틀리거나 모르면 일단 덮어놨다가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다음날에 다시 봐. 다음날에 다시 봤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아이디어 자체가 아예 안 떠올라. 그러면 해설의 앞부분까지만 보고 약간 좀 이제 알겠어. 그러면 다시 수학 노트 피고 차분하게 풀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설을 봤는데도 몰라? 그러면 해설 강의를 봐요. 근데 해설 강의를 봤는데도 몰라? 그러면 Q&A 게시판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푼 뒤에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제가 오류가 난 사고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 과정을 그 풀이했던 것 속에서 찾고 그거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다가 옳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보고 이해를 하면 수학 노트에다가 한번 쭉 적으면서 설명하면서 직접 말로 저는 어차피 집에서 공부했었으니까 직접 말로 수학 강사가 된 것 마냥 설명하면서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날에 그 오답 노트의 빈 여백에다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차분하게 뭔가 해설지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풀이 과정을 써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답 정리를 했었어요. 제가 오답 노트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문제를 푸는 옳은 사고를 뚫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가장 제 공부 방법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개념 교재보다는 기출 풀 때 했었어요. 기출이 아닌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학 노트에다가 바로바로 오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덱스나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놨었어요. 그러면 수학도 빠르게 제가 사용한 교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같은 경우에는 PDF 다운받고 이런 게 너무 귀찮아서 그 오르조라는 공부 어플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진짜 다 있거든요. 다 다운받을 수 있어. 기출 다 모아져 있어서 그 어플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어 하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하루에 1~2시간 정도 했었고요. 일단 인간 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성마님에게 썸티
쌤의 강의를 들었었어요. 키스타트부터 키스타입까지 들었었고요. 제가 4등급 이하일 때랑 그 다음에 3등급이 뜨고 나서부터 공부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4등급 이하일 때에는 영단어, 영어 듣기, 그리고 영어의 기본적인 틀, 잡는 거 요렇게 세 가지에 집중을 했었어요. 일단 영단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집에 있었던 그냥 영단어장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 듣보잡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진짜 듣기를 막 절반 이상 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를 그러니까 막 애들 막 보면 막 듣기는 그냥 다 맞추지 이러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살면서 영어 들을 일이 사실 많이 없었는데 기껏해야 팝송 미드인데 막 영어 듣기 다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조금 약간 좀 걱정이 많았어요. 아, 나 듣기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영어 틀을 잡는 거는 이제 키스타트 교재랑 강의를 이용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산모 볼 때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모 때 이제 3등급이 처음으로 뜨게 되고 이후로는 이제 공부 방법이 조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일단 영단어는 당연히 이제 계속했고요. 그리고 영어 듣기는 마더텅 교재 마저 풀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그리고 어법, 독해, 유형별 풀이 이것들을 차례대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기출 무한 반복. 사실 끝에 갈수록 계속 기출만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얘도 사용했던 교재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맞다. 그리고 영어 기출이랑 국어 기출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에 치면 그 시험지 원본 사이즈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기출 문제집 묶어서 파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문제집을 구매를 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또 지문이 기니까 끊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 풀면서 독해 푸는 거, 약간 이런 거 연습하려고 풀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진짜 딱 그 사이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인데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미 제가 내신을 하면서 쌓아놓은 게 있어서 2월에서 3월 정도에 모든 개념을 끝내고 공부하다가 좀 지치면 이렇게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구모 이후에 이제 기출 무한 반복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출 무한 반복. 그래서 인간 커리 같은 경우에는 생규는 임정아 쌤의 리밋 강의를 들었었고요. 정법은 최아름 쌤의 불자 썸머 개념편 기출편이 났는데 강의는 개념편만 들었었고 문제는 개념편 기출편 둘 다 풀었었습니다. 제가 사탐 개념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고 필기한 거 복기하면서 헷갈리는 개념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주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는 게 일단 가장 원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냥 듣기만 하면은 금방 쓱 지나가기가 마련인데 뭐라도 하면 일단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고 그다음에 필기한 거 복기하는 건데 그 복기하는 것도 아까 전에 그 수학 오답할 때처럼 제가 마치 강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약간 설명하듯이 복기를 했고요. 그 설명을 말로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분명 생겨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개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뒀다가 다음날에 교재도 한번 다시 쭉 정독을 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Q&A 게시판도 이용해보고 하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나갔습니다. 왜냐면 사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쉽다, 금방 끝낸다 라는 장점이 있지만 근데 사실 개념이 다잖아요. 그래서 이 옷개념 잡히는 게 좀 커서 그거 좀 방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념을 한 3회독 정도 한 후에 수능 특강 사서 되게 빨리 풀었어요. 한 일주일인가? 일주일 좀 안 돼서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다 진짜 빠르게 풀면서 쓱 체화를 해버렸죠. 말투 뭐야. 그 다음에 기출 다시 또 무한 반복 나오죠. 기출 무한 반복 나오고 그 다음에 오답. 근데 오답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지 분석을 이제 주로 했었죠. 뭐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개념이 빵꾸가 나가지고 선지가 틀렸는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명 같은 경우에는 좀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노트에다 정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용한 교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수하면서 지켰던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상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집에서 독학으로 재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풀어지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쉬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나름대로 짜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3 때, 현역 때 실제로 학교에서 짜줬던 스케줄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했었거든요. 시간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데이 오프를 가지는 겁니다. 꼭
꼭 하루는 쉬었어요. 다른 재수하셨던 분들 영상 보면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는 날을 넣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 해서 이제 쉬었던 건데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었기 때문에 수능 때까지 그나마 좀 안 지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덜 힘들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씩 그렇게 환기해줬기 때문에. 좀 불안할 때는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외출하기 전에 뭐 국어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차에서 뭐 영단어라도 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은 술 마시지 않기입니다. 네. 사실 제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을 넣은 의도는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 부르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요. 진짜 노래 부르는 걸 엄청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집에서 점심 준비하거나 청소하거나 뭐 아니면 씻을 때나 그럴 때 노래 틀어놓고 노래 엄청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가끔씩 좀 춤추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1시간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좀 최대한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여러분 그럼 26학년도 수능 화이팅 하시고 아마 다음 입시 영상은 이제 제 대학 발표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 그게 마지막이겠죠. 아무튼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